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절대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68%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해결책은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한 과일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다른 채널로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깹니다.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이번엔 3시에 또 깹니다. 그리고 5시에 또 깨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무려 15년 동안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셨대요. 게다가 작년 겨울에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쳐 석 달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비만 무려 800만 원이 나왔고요. 가족들은 밤마다 할머니가 혹시 또 넘어지시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약속도 자꾸 까먹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더래요.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야간 빈뇨가 만드는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겁니다. 물 적게 드세요. 약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고 물을 안 마시니까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더 힘들어지셨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야간 빈뇨가 생기는 진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 속 뇌하 수체 후엽에서 나오는데요. 원래는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는 자야 하니까 우리 뇌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이 잘 안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매년 약 3에서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열린 채로 밤새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당연히 방광이 차서 자꾸 깰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500ml 정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 섬유가 딱딱해집니다. 풍선이 플라스틱 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ml만 차도 가득 찼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출산과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눌러서 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는 체액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저녁에 양말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푹 패인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다리에 물이 고인 부종입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서 쌓이는데요. 밤에 누우면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 물이 신장으로 몰려듭니다. 갑자기 신장에 물이 확 몰리니까 소변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다리 부종이 더 심해지니까 야간 빈뇨도 더 심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인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두세 번씩, 심한 경우 네다섯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면이 계속 끊기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만들고 회복하는데 잠이 계속 끊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가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없는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5%나 높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걷다 보니 발을 헛디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 수술받고 입원하고 재활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건 뇌 건강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밤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자꾸 끊기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중간에 껐다 켰다 하면 청소가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야간 빈뇨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별 효과를 못 보셨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 할머니는 지금 밤에 한 번 정도밖에 화장실을 안 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발견한 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은 제약회사도 병원도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너무 간단하고 저렴해서입니다. 이 방법을 모두가 알게 되면 수면제 시장이 타격을 입고 야간 빈뇨 관련 약 처방이 줄어들 테니까요.
실제로 국내 수면제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천억 원입니다. 거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박 할머니가 발견한 해결책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 그게 뭐가 대단해? 그냥 과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니 바나나는 야간 빛뇨와 숙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진 과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이나 배, 오이 같은 과일은 수분이 90%가 넘습니다. 저녁에 이런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금방 차서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깹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름밤에 수박 드시고 새벽에 두세 번 화장실 다녀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수분이 약 75% 정도입니다. 겨우 15% 차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밤에는 이 15%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방광에 부담은 덜 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과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치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마사지하는 것처럼요.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어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1mg의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섭취하면 입면 시간이 평균 23분 단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6는 이 변환 과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한 개당 약 0.4mg 들어 있습니다. 이게 트립토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만 있으면 안 되고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는 천연 당분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내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당분이 있으면 통과가 더 쉬워집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섬유질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새벽에 저혈당으로 깨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나는 이를 예방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적절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과 비타민 B6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천연 당분과 섬유질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완벽한 숙면 보조제입니다. 자연이 만든 천연 수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그냥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순자 할머니가 실천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5시에 바나나를 드시면 밤 9시나 10시쯤, 즉 잠자리에 들 시간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9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작용할 시간은 새벽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바나나의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점심 무렵에 드시면 효과가 저녁에 다 사라져서 정작 잠들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저녁 5시에서 6시 이 시간대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바나나 고르는 법입니다. 바나나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어서 껍질이 갈색 반점으로 가득한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당이 많아지면 오히려 뇌가 각성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이 상태가 전분도 적당히 분해되어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숙면에 가장 잘 맞습니다. 세 번째, 크기와 양입니다. 바나나는 중간 크기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큰 바나나를 욕심내서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고 위가 소화하느라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숙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는 약 105칼로리 정도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네 번째, 먹는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사실 이 조합은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또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방광이 차서 밤에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그냥 바나나 1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나가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붙잡아주는 친구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에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아몬드 7알 정도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 2시간 동안은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받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중간에 자꾸 깨게 만들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괜히 한 잔 드셨다가 바나나의 효과를 다 날려버리실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둘째,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셋째, 단독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넷째, 잠들기 1~2시간 전에 아몬드 7알.
5째, 바나나 먹은 뒤 2시간 동안 카페인과 술 금지.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딱 3일만 실천하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둘째 날 밤부터 신기하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줄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2번만 깨셨고요. 일주일 후에는 밤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석 달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 놀랍게도 밤에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볍고 낮에도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주실 수 있게 되셨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달라지셨다고 놀라워하신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고생했던 게 고작 1,000원짜리 바나나 하나로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몇십만 원 주고 산 건강 보조식품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친구분 중 한 분도 실천하시고 나서 효과를 보셨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바나나 한 송이 사시고 오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한 개 드셔보세요. 그리고 3일만 꾸준히 해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죠?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짜 건강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밤, 편안한 아침을 만들어 가요. 오늘 밤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고통, 아침에 무거운 몸으로 시작하는 하루, 낙상 위험, 치매 위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